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모두의 논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좀 다뤄볼 주제는 원자력 연구원 산하 혹은 원자력과 관련, 그 기술 관련의 논술 문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보통 C 대학이냐 H 대학이냐를 보통은 이제 그 구분을 합니다. 이제 넌 H 쪽이니 아니 혹은 C 쪽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실제로 시험 보러 가면은 익숙한 얼굴들이 많은 시험 중에 하나죠. 그렇죠? 왜냐면 왠지 그 비슷한 성향의 그리고 비슷한 전공의 분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양립됩니다. 이제 서울 쪽에 있는 H 대학교나 아니면 호남에 있는 C 대학교가 사실은 이제 양립되어 있는 상태죠. 왜 그러냐면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채용하는 형식의 그 회사들은 대부분 논술을 또 따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논술을 하다 보면 원자력 관련해서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?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. 첫 번째로 이 단어 분에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. 안전, 보안, 그리고 방호 등등의 이제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요, 이 단어의 계층 중에서 매우 상위어에 가까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 영역에서 저를 만나는 분이 있고 실제로 시험을 바로 전에 만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초안을 받아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쓰는 건지 맞는 것 같은데 틀리고 틀리다고 보기에는 맞는 내용도 있고 이렇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요. 단어군의 편성 자체가 너무 상위어에 있다 보니까 이 하위어가 나오지 않는 답안지는 좋은 배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뭐이 컨텐츠는 거의 대부분 원자력 분야에서 전공을 하시고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게 되겠지요. 자, 방호라고 한번 개념을 잡아볼까요? 그러면 이 방호가 자, 상여라고 했죠. 그러면 물리적 방호가 있고 또 기술적 방호가 있잖아요. 그러면 물리적 방어는 뭔가요?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. 그냥 간단히 얘기해 가장 원시적인 철조망이 있어요. 자, 방호와 철조망의 거리는 진짜 서울과 대전 그 부산만큼 멀죠. 그러다 보니까 하위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, 혹은 이 방호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얼마나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의어를 쓰고 있느냐,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배점을 갖고 가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. 이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제가 대전에서 활동하고 서울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 대전에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연구원의 논술 부분에 그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제가 한 7년 차에 만나고 있는데 그동안 만났던 분들의 가장 많은 분포도의 오류는 이 상위어를 너무 많이 쓰신다는 점이 이 상위어를 하위어로 얼마나 잡아들이느냐, 답안지에 이것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. 사실 저는 국어 교육과를 전공해서 사실은 원자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논술 준비가 되는 이유가 너무 상위어만 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위어 하나를 가지고 제가 물어보잖아요. 그럼 전문적 지식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주시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어떨까요? 라고 하면 제가 쓰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.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러니까
이 상위어와 하위어의 이 괴리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지, 기술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세요.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도 상위어죠. 너무 상위어예요. 이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위어로 가지고 오면 뭘까요? 비밀, 그리고 기술의 보안성, 이런 정도로 충분히 하위어로 구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원자력 관련 논술 문제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이 문장론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장론이라고 하는 건, 하나의 문장이 있지요. 그럼 이 문장은요, 주어와 목적어, 서술어의 구성입니다. 그러니까 이 주어를 얼마나 관용어를 잘 써서 잘 만드느냐, 목적어가 어떻게 근거와 이유가 적절하게 편성이 되느냐, 그리고 서술어가 얼마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구성해드리는 게 이기라고 합니다. 저희 얘기는 이기. 1기에는 기본적인 단어의 상위어와 하위어의 구성, 2기에는 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스킬, 3기에는 이 문장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문단이 되지요. 이 문단을 구성하는 기승전결을 진행하는 것. 자, 여러분들이 원자력 전공이고 또 관련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이 상위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는지를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이 원자력 쪽은 굉장히 주체가 포괄적이에요. 그러니까 사회 이슈도 나오고, 뭐 안전도 나오고,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도 나오고, 동아시아도 나오고, 그리고 기술의 진보 혹은 기술이 어떻게 전이되는지, 그리고 중동에는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들이 또 많고, 그리고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탈원전의 개념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,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논술을 작성하는데 이 주제가 좁혀지는 영역이 있고요.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주제가 굉장히 좁아지는데, 원자력 관련해서 굉장히 넓습니다. 이 범위가 넓어요.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해서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다. 너무 힘든 주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는 점이 좀 제일 큰 관건인데요. 이건 예상 문제는 없습니다. 기출 문제는 있어요.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이 주제를 한번 데이터를 내봤을 때 굉장히 넓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. 왜냐하면 이제 원자력의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요. 그리고 중동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라고 하는 거는 자원의 영역이 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어떤 뭐 방호의 개념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나요? 예상 문제, 즉 나올 만한 문제를 답안지를 완성도 높게 만들어서 외우시는 방식으로 하시는데, 그 방식이 너무 틀렸습니다. 왜냐하면 포괄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외운다. 안 나올 확률이 90%가 넘어요. 90%는 너무 많네요. 한 98%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에 얼마의 완성도 높은 문장을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. 그리고 얼마나 상위어를 갖다가 하위어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적 주제를 좁혀가는 방식은 넓게 가지 마시고 포괄적 주제를 아주 세분화된 주제로 나눠가지고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려요. 세 번째로 이 연습량이 가장 저희랑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가장 힘들게, 그리고 가장 연습량이 부족한 이런 분야라고 또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너무 공사다망 하셔가지고 연습을 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. 왜냐면 지금 이 원자력 분야는 굉장히 채용이 많진 않죠. 띄엄띄엄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시간이 많다고 해서 연습할 시간이 적느냐? 그게 이제 괴리감입니다. 그러니까, 자, 제가 같이 연습한 분들의 사례를 좀 얘기 드릴게요.
이 연습량 부족은 어디에서 오냐면요.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죠. 우리가 주 3시간 혹은 주 5시간 이 영역을 내가 연습하는 영역으로 좀 쓰겠다라고 하는 이 선점이 먼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토요일 날 오전에는 좀 시간이 남으니까 이 시간 3시간을 좀 해야겠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. 왜냐하면 기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이 주제도 포괄적이다 보니까 포괄적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나올 만한 문제를 예상 문제 만들어서 준비해 봐야 너무 포괄적 주제니까 사실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.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완성된 글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게 주제 측면인데요. 네 번째 측면이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이거는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의 기술 자체가 다른 기술로 전이되는 이 과정, 즉 지금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단절을 하고 다음의 기술로 옮겨갈 것이냐? 그럼 여긴 매몰 비용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기회 비용을 쓰려면 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원자력의 기술을 얼마나 이 갭을 줄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대응 방안일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술이 뭐 수소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화석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진행이 돼야만 사실은 이걸 기회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지. 단절이 되면 이 상태가 굉장한 그 탈원전에 의한 매몰 비용이 되고 말 것입니다. 이 기술에 대해서 이 주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목표가 뭐냐면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. 이건 논술 답안지를 쓰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이와도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 원자력 관련해서 논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두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.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. 두 번째로 연습량 부족에 의해서 나중에는 외우는 답안지 방식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고요. 세 번째로 지금 이 탈원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, 선제적 대응이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이게 구현이 돼도 안 되더라도 논리적으로 통일성 있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지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와 정말 획기적인데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주제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스킬, 즉 전체적인 글,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점. 이 네 가지가 이 논술의 기본적인 키워드이자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습을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나 내 답안지는 어디에 오류가 있었느냐, 뭐 작년에도 시험 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복구를 하셔가지고 뭐 답안지를 써 보시거나 아니면 연습 답안지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단메일로 저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여튼 올해 정말 그 많은 분야에서 채용이 늘기도 하고 많이 줄어들었죠. 코로나 때문에. 그래서 원자력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